이어진 지금 선거 이야기입니다. 대구 빅매치입니다. 후보가 확정이 됐죠. 한겨레입니다. 김부겸 후보 일찌감치 후보 확정이 됐고요. 저쪽을 보시면요. 추경호 후보, 추경호 의원이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주말 사이 있었던 일이죠.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죠. 이번에야말로 대구가 국민의힘에 혼을 내셔야 이 나라가 삽니다. 그래야 대구도 삽니다. 이번 선거에서 무너지면 보수는 풀뿌리까지 무너집니다. 저 추경호 이 흐름을 막는 마지막 균형추가 되겠습니다. 후보가 정해지면서 여론을 읽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밑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일단 대구 지역 민심이 심상치 않죠. 김부겸 후보가 이번에 정말 큰일 내는 것 아니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김 후보가 43% 지지율로 26%를 얻은 추경호 후보를 일단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 이야기입니다. 언론사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천 난맥이 일단 정리가 됐으니까 앞으로 보수 결집 동력이 불붙을 수 있다. 윤주진 수석님 여기 보시면 영남의 의원도 부산에서 시작된 지지율 변화, 대구와 경남, 울산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실제로 지지율이 좀 좁혀지는 내용들이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보수 결집으로 판을 뒤집을 수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충분히 그런 예측에 좀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대구에서 김부겸 민주당 후보가 상대적으로 좀 선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국민의힘과 무소속으로 나오려고 하는 여러 후보들이 지금 막 엉키고 설켜서 네. 지금 이게 공천이 약간 조금 너무 난맥상이 돼버리는 상황에 대해서 대구 시민들이 국민의힘에 많은 실망을 느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반영이 돼서 상대적으로 저조한 지지율이 나왔던 것인데 주호영 부의장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모두 이제 불출마를 선택했고 네. 마지막 결선 투표까지 가서 1대1 매치에서 추경호 의원이 승리를 했습니다. 이제 컨벤션 효과가 이제 막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추경호 의원이 뭐 대구 경북 쪽에서도 상당히 좀 뭐랄까요 중도적인 색채가 강하고 예. 그렇게 너무 강성 지지층에만 호소하는 그런 스타일의 정치인이 아니거든요. 또 경제통이시기도 하고 또 지난번에 이제 그 계엄 이런 문제에 좀 얽혀 있긴 했지만 사실은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되면서 조금 특검에서 혐의를 소명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지금 민주당에서는 추경호 의원에게 뭔가 내란 프레임 이런 걸 걸려고 하겠지만 예. 그런 것들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면 역시 그래도 한 번 더라고 하는 심리가 작동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앞서 이제 후보자들끼리의 경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영상 같이 보시고 넘어오시죠. 한 가지 우려가 무소속으로 가는 선택을 가로막았습니다. 대구까지 좌파에게 넘어가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사회주의 포퓰리즘에 장악된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저 이진숙은 대구시장 예비 후보라는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네, 김상희 평론가님, 지금 일단 정리가 돼서 결집을 할 거다라는 내용에서도 한 말씀 해주시고요. 지금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이번에 보궐로 복귀할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일단은 간단한 것부터 말씀드리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재보궐을 위해서 불출마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보궐로 복귀할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그런 논의가 좀 있었던 거 아닌가라고 의심이 들기까지 하는 타이밍이고요. 결집 부분은 이렇습니다. 지금 보수의 심장이라는 대구에서 지지율이 왜 떨어지죠? 예? 그거는 보수가 보수 같지 않기 때문에 보수다워지라고 노선의 변화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보 단일화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 후보가 노선의 변화를 의미하는 후보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부산을 가서 사실은 그 바람이 만약에 분다고 하더라도 예. 그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후보가 그 노선에 맞지 않는 후보라면 그 바람은요 이어갈 수가 없어요. 불에다가 물을 꼈는데 어떻게 불이 타오릅니까? 기름을 꼈거나 탈 수 있는 같은 성질의 기름을 붓거나 아니면 나무를 더 넣거나 이렇게 네. 해야지 붙는 것이지 거기에 전혀 다른 성질의 물을 갖다가 꼈는 그런 후보들이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결집이 될 것이며 어허, 예. 그것이 어떻게 번져나갈 것인가 저는 네. 의문스럽습니다. 결집이 어렵다라는 발언에 김기웅 대변인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 네. 전 대통령을 계엄을 해서 파면됐습니다. 재판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해서 선거 이겼다고 해서 자기 재판 없애려고 하면 그게 맞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조작 기소 국정조사 해가지고 대한민국 검사들 불러가지고 조리돌림하는 거 그게 맞는 겁니까? 국민들이 바보 아닙니다. 살아있는 권력이 권력을 자제나 절제하지 못하고 폭주하고 있을 때 야권이 맞서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SNS에서 글들을 올려서 세금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본인 마음대로 올리겠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관련해서 없애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절차나 시스템이나 제도는 없습니까? 대한민국에 어떻게 보면 사법부가 존재합니까? 언론이 존재합니까? 입틀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싸워야 되는 건데 왜 죽은 권력을 부관 참시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뭐 대구 지역을 넘어서 중도 보수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의 지지율에서 담기지 않는 것들이 뭉쳐서 이 무기력감에서 떨치고 일어나서 저는 이번에 분명히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무엇보다도 지금 이재명 정부의 이 오만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선거를 할 수밖에 없는 동인을 만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보시면 죽은 권력을 때리는 건 의미가 없다. 지금 살아있는 권력 얘기를 했는데요. 김지욱 대변인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지금 김기웅 대변인님이 바람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수 진영인데 보수 진영의 그런 바람대로 될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대구 한 지역만 놓고 봤을 때 대구에서 한 정당이 수십 년 동안 집권 여당하고 그 대구시 의회 같은 경우에 완전한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가 어떻게 됐습니까? 대구의 경제가 좋아졌습니까? 이번에 대통령과 임기가 같은 대구시장을 뽑습니다. 대구시장을 뽑혀가지고 과연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을 견제하는 그런 시장을 원하는 것인가 대구 시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